네, 이번에 헤지펀드 전략 가보도록 하죠.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항상 다른 전문가보다 이 원고의 양이 두껍습니다.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자, 그만큼 이제 미래를 또 준비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코스피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고, IT 이야기 또 안 해볼 수 없겠는데, IT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일단 IT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마인께서 모멘텀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1등과 2등인 삼성전자, 현대차의 방향성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9월 17일, 18일 그 양적 완화 축소의 불확실성이 노이즈가 제거될 때까지는 안 나타나고 헤지펀드 외국인들 시각은 시소식 변동성 전략만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종목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면서 실전 매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저는 위기를 넘겼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모멘텀을 주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위기를 넘겼다라는 감각은 중심을 훼손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시장은 바닥이 6월 25일, 6일 기점으로 해갖고 8월 2일까지 지금 빨간 색깔이 코덱스 레버리지의 상승률 11,280원 17.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는 1939포인트 9% 정도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의 중심값을 굉장히 중요해 보는데 종합주가지수는 1854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430원인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1400원대가 여러 번 공격을 했지만 이걸 지지해주고 다시 터닝해서 이제 11,280, 11,000원대를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하느냐가 앞으로 시장에 있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주가지수는 1870, 80까지 공격했는데 이 1939포인트 이 고점을 어느 속도로 돌파하느냐는 개인적으로 언제쯤 삼성전자, 현대차의 하락 공격 변동성이 지지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주마다 화요일마다 일주일 단위, 5일 단위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화요일날 SK하이닉스의 단가와 현대차 단가,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특히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동량과 기관들의 동량, 여기서 빨간 색깔은 외국인들의 동량의 매수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은 기관들이 1818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매 규모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1,800만 주에서 2,000만 주. 그런데 한계 탄력성이 좀 둔화된다라고 표현하듯이 매도 에너지가 5일 단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가는 일주일 대비해서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게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겠는데 일주일 단위로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구나라는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주로 뭘 제일 많이 매매했냐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매매했습니다. 요 데이터가 일주일 단위로 5,600만 주대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죠. 4,400만 주. 이게 11,200원에서 1,400원까지 조종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요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400만 주가 한 5,500에서 6,000 정도 되면 다시 상승 터닝의 시도가 나왔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눌림목 주고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언제쯤 모멘텀을 주냐? 저는 9월 중순 이후에 준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현대차의 그 변동성 에너지 갖고 시장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1870에서 1900
박스에서 좁은 박스인지 그 1900선을 돌파해갖고 뭔가 1920, 30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는지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 에너지를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추구로 온다면 7% 라인. 여러분들 이 라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만 원과 130만 원, 직전 고점이 133만 원인데 이 130만 원과 133만 원을 언제쯤 이게 저항이 되는지 또 지지되고 이걸 추가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 에너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125만 원에서 130만 원에 갇혀 있는지 이거에 따라 9월 중순까지 시장의 에너지와 속도가 결정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 이 에너지 속에 전체적인 시장은 발빠르게 중국 섹터라든지 중저가 옐로칩이라든지 개별적인 종목들의 테마와 응집되는 오히려 순환장만 계속되는 그런 특징이 9월 중순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계속 좀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뭐 11,000원 그다음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뭐 1,900포인트 그 근간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이제 대충 인지는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좀 찾아보면은 중국이 사실 지난주부터 무엇인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어제는 주식시장이 반응을 좀 했는데요. 거래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만 났던 부분보다는 우리가 소재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철강화학 이쪽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을까요? 그게 시장을 좀 이렇게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과정이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그 상해 종합지수와 종합주가지수의 이 탄력성 오차 이게 전문 용어로는 상대 가치 전략이라고 부르고 또 저는 상대 속도 우리가 작용 반정에서 그 탄력성의 그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커플링 돼서 가느냐 디커플링 돼서 가느냐 요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종합주가지수와 상해 종합지수를 같이 한번 타이밍 보시면 저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종합주가지수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 사이에 빨간 색깔의 상해종합지수가 7월 말까지는 그 혼조 국면 보이다가 8월 초부터 우리는 꺾였는데 상해종합지수가 탄력받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양이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을 막아주고 다시 직전 고점 돌파하는 데는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2100이 꼭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 2200 정도까지 에너지가 더 추가 랠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에너지가 그동안 6월 26일에서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단 납폭 가다주와 중국 관련주들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인덱스는 뭐 한 7, 8% 정도 움직인 상태에서 거기에 3배에서 5배 움직이는 종목들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아연 풍산 그리고 또 이게 먼저 갔던 종목들의 삼성 SDI나 LG화학이 순환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의 움직임에 따라 고려한 풍산 보시면 이제 우상향으로 강한 에너지가 형성될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순환으로 중국 섹터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숙제는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하이트진로, 한솔테크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이 종목들이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바닥 확인과 선순환만 나와주면 이 시장은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바닥이 확인됐고 다시 직전 고점을 1930에서 50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건 아직까지 9월 중순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를 이용한 탄력성 조절 감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더 이상 빠지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데 이미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제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요게 요번 9월 중순까지의 투자 전략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월 중순은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요. 결국에는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추의 말복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찜통더위 아니겠습니까?
찜통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죽이다가 이거 잘못하면 찜통 안에서 큰일 나겠는데 자 이번 주에 나오는 주요 지표들 한번 점검해보고 전략도 좀 수립을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려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번 주는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일 날이 그 유로존 2분기 그 GDP 속보치랑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 개성공단 협상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건가. 지금 중국 모멘텀이 뭐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협상이라든지 이게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가 8월 14일 15일 날에 그 개성공단 협상 과정의 그 추이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요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또 하나 제가 데이터를 하나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뚱딴지 같이 옥수수를 왜 갖고 왔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옥수수, 중국 사료, 그다음에 돼지고기 가격, 그다음에 발틱 운임지수 저는 이게 보이지 않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해 종합지수의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먼저 선행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옥수수 가격이 바닥 짚고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긴축해서 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사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제 뭔가 확신 있는 배팅이 중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라는 모멘텀을 여기서 한번 읽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제가 보이는 중국의 지금 베이다에서 9명의 집단 최고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10월달 정협을 겨냥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긴축해서 성장으로 이제 하나의 시동을 거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세일즈 외교 세일즈 경제 모멘텀 이거를 강화시키겠다 하는데 요게 이제 다음 방문국이 러시아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거야. 또 16일 날에는 삼성 신경영 20주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바닥지고 130만 원이 저항이 아닌 하나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끌개로 이 시장에 연결돼서 나와주는가. 요 세 가지 부분만 같이 봐주신다면 앞으로 시장의 큰 물줄기를 읽어내는데 하나의 기준 준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치펀드 전략이었고요.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